안녕하십니까. 코로 세상을 열어가는 백세 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입니다. 아니 왜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다들 이쁘시잖아요, 그죠? 네. 왜 코로 불어넣으셨을까? 입을 놔두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또 입 호흡에 대해서 또 아주 또 깊이 좀 파고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얻은 게 뭐였냐면 코는 외부에서 병원성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산소나 질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을 0.25초 안에 80%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면역의 어떤 원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 안에서부터 그 폐까지 염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입으로 집어넣으시는 것보다는 코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코하고 이불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꼭 산소나 뭐 이물질 제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해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산소 흡수량에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예. 과연 그렇다면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산소 흡수량은 몇 %나 줄어들까요? 되게 크게 잘 쓰시네요. 예, 18%입니다. 예.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가 100개라고 치면 18개에 해당되는 만큼이 산소 결핍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는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벌써 5조 개 이상의 그 세포에 산소 결핍이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는 뭐 엄청난 조직 대사라든지 어떤 그 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걸 방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보조호흡기인 입을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목 뒤에 있는 근육에 파워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입은 원래 숨 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목의 숨길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여기서 이제 목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코가 기능을 못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도 좁아지고 코골이는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코골이와 목골이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깨끗한 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소리의 구분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코골이와 입골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코골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코골이입니다. 목골이는요. 한번 섞어볼까요? 어떤 소리 같이 들리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탱크가 굴러간다. 배우자분이 옆에서 이렇게 코를 걸으시면요, 입을 걸으시면요, 옆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다 도망가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랑도 조금씩 요만큼씩 식어갑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코처럼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에 뭐 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아에 그 먼지 세균들이 걸러지면서 잇몸에 또는 입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 오게 되면은 그 입 사이에 있는 세포의 개체수가 대변에 있는 세포 개체수와 같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입냄새라고 해서 약간 애교로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좀 더 심해지면 그게 거의 변냄새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는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구내염이라든지 혀에 염증이 생겨서 뭐 혓바늘이라든지 또 우리가 설태라고 그러죠. 허연부분. 또 편도선도 자꾸 부어서 문제가 되고 또 인후두가 또 염증이 자주 옵니다. 요즘에 또 그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강력한 인후두염이 유행하고 있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기관지염으로, 이제 폐렴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입으로 숨을 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 숨을 쉬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 이러한 얘기들이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제가 원하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태초의 숨쉬기. 왜요? 아담은 태초에 그 얻은 숨으로 9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랑 다른 코의 면적과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랄까 태초의 숨쉬기인 코호흡을 다시 돌려야지만 100세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임상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8세 된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폐렴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도 뭐 응급실도 수시로 실려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사시기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좀 더 한 1년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현재는 95세까지 생존해 계세요. 네, 7년을 더 사시고 계시고 지금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 살아야 당신도 오래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100세를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의의 주제를 이제 100세 호흡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CTS 100세 인생에 나오시는 뭐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으신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이 제 강의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그분의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에 의해서 들어온 병원성 이물질과 독소들을 갖다가 장에 있는 면역 세포가 80%를 70에서 80%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어떤 말로 와닿았냐면 그럼 이걸로 끝인가? 우리가 잘 먹기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잠깐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 장에서 일어나는 면역 말고 또 다른 면역 시스템은 없을까요? 힌트.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 아이고 정답 맞히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음식물보다 더 차원이 높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한 연구의 주제로 삼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식사하셔요? 보통 3번 정도 드십니다. 그럼 몇 번 정도 물을 드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5, 6회 정도 마십니다. 그럼 총부 합치면 몇 번 정도 되죠? 10번 정도 되죠. 그죠? 3 더하기 6 내지 뭐 이렇게. 근데 호흡은요. 분당 16번. 하루에 2만 번. 평균적으로 우리가 80세 이상 살지 않습니까? 그럼 7억 번 정도를 숨을 쉬시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냥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에 10번을 드시는 것과 2만 번을 숨 쉬는 것은 비율을 계산하면 2000대 1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한 끼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그 가치가 1순위 면역이다. 하지만 그 반면에 호흡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이 생수가 이제 500ml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한 번에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속에는 이 지구상을 떠다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분자화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숨 쉴 때 들어오는 양이 입자 수로 많이 센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이 많죠, 그죠? 모래알 전부만큼입니다. 이렇게 많은 입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물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뭐가 들어있죠?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든지 뭐 꽃가루라든지 뭐 꽃가루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동식물들의 어떤 뭐 털이나 씨라든지
또 그다음에 타이어 분진, 뭐 또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입부터 폐까지가 열린 상태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는 깊이가 12cm밖에 안 되면서도 그 안에서 그 먼지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8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불과 0.25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시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우리가 먹는 것과 달리 선택할 수 없는 그 것들이 바로 호흡에서 벌어진다면,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숨을 쉴 때 그 뭐죠? 주변에 그 굉장히 위험 속에 빠져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호흡 때문에 있으세요? 예, 옆에서 뭐 폐암이라든지 또는 결핵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급성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신 분들 옆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호흡의 그 위험성이 아주 굉장합니다. 단 1분만 숨을 못 쉬어도 위기에 빠지면요, 단 몇 초만으로도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지인이신 그 해병대 출신 그 아저씨가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검은색 튜브를 저한테 씌운다며요. 신탄진 강을 건너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시는 동안에 5분을 살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적으로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익사 직전에.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저렇게 하면은 발차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물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이게 너무나 넋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이성을 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호흡은 그때가 떠올라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흡은 영순위 면역이다. 이건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음식물보다 조금 더 우선적이다. 왜? 숨을 못 쉬면 1분만 못 쉬어도 뇌세포가 200만 개씩 죽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올 봄에 보면은 이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대두가 됐냐면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나쁨, 매우 나쁨. 뭐 습도도 막 그냥 뭐 10%에서 90%까지 막 널뛰기를 하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깨지니까 아주 강력한 인후두염이 유행하고 지금도 또 유행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진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어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주의사항과 6가지의 도움될 만한 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걸 갖다 제가 이제 강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격이 급하신 시청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뭘 나와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 하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러면 생활 속에서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상을 30여 년 이상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손가락 넣기입니다. 다 간지러우면 손가락 넣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손가락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미국 그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에 있는 연구팀에 의하면은 긴 손톱, 이 기준은 3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신다고 손톱을 붙이시면 3mm 넘습니다. 이미 32가지의 세균들과 28가지의 그 곰팡이가 서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를 후비는 순간 계속해서 코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 오시면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면 코 안에 손톱 자국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고 심하면요, 아주 거기서 막 피가 나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비강출혈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한 출혈인 줄 알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코 점막이 바로 밑에가 혈관이기 때문에 점막을 긁어내시면 이제 건조해져서 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 후비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좀 주의를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비비기입니다. 비비기. 많이 비비시잖아요. 이거 간지러운데 어떡합니까? 그죠? 특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요, 많이 비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벼야죠. 비비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막 비비면 상처가 나죠. 바로 그때 발생하는 것을 찰과상이라고 말합니다. 찰과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막 그 자체가 항원이 됩니다. 자극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긁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막힌 코로 풀기입니다. 휴지를 이렇게 딱 들이잖아요. 그러면 보면 막 푸세요, 그냥 막. 그럼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그 공기 속도가 아음속이라고 그럽니다. 초속 18도씨 기준으로 초속 340m 속도로 나오는데, 재채기를 하게 되면 331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도 보면 음속의 약 80%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를 세게 풀잖아요. 그럼 거기도 비슷해집니다. 그때 나오는 압력이 팍 나오면서 이물질을 갖고 있는 콧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바깥으로 나오면 도움이 되는데, 막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압력의 힘이 그 안으로 뚫리는 다른 곳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거죠.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부비동이라든지. 그럼 귀로 가면 뭐 중이염, 이명, 난청, 뭐 그죠?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서 고통을 받으시게 되고요. 눈으로 올라가면 눈곱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역류되고 있는 거죠. 막혀 있는 코로 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열려 있는 코로 해야 되겠죠. 열려 있는 코로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씩 풀어보는 겁니다. 한 번씩 살짝 해보시겠어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갖다 지금 여기서는 좀 예쁘게들 푸셨고요. 댁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세게 푸셔야죠. 세게 풀면 한쪽이 소리가 훨씬 덜 나오고 공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기류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뚫린 곳으로 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가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1 더하기 2가 들어가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코세수입니다. 코세수.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뭐 식염수 세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식염수로 세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식염수를 어떻게 항상 갖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어디 가도 있는 물을 이용한 코세수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찬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든지 또는 한냉성 비염, 이렇게 코가 차가운 분들은 이 찬물을 들이대면 바로 그냥 재채기라고 코가 붓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보시면 코 속에 있었던 염증들이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집니다. 그러고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겠죠. 예. 안 나오니까 그냥 힘을 줘가지고 더 들어가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주사기 바늘 빼가지고 뭐 식염수 저거 하시면 그냥 물 빼가지고 코에다 넣어주고 풀게 하면 아이들 코 억지로 막 비비거나 망가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자주 해도 되냐고. 너무 자주 하시면 우리 그 전해지는 0.9% 등장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시면 이제 코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코 속에도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방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셀바우 스위치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과연 환자분들한테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할 분도 있는데 무조건 다 오는 사람마다 치료하세요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데 뭔가를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코 2c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키셀바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코 안쪽에 2cm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키셀바우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코에 있는 동맥 5개가 저기에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소, 즉 만지면
그 코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큰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시큰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위를 갖다가 자극을 하는데 그 자극하는 방법을 자,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 코 부분 콧볼이 있죠? 콧볼을 이렇게 잡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누르시면 약간 시큰합니다. 코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많이 시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풀어주시면 동맥 5개가 혈액이 확 퍼지면서 양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드릴까요? 대뇌나 간이나 근육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피가 많이 지나가서 코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코의 온도나 습도라든지 점액들의 분비량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세바우 스위치를 누르면 아주 효과적으로 코가 관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힌트. 재채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비비면 더 하고. 그죠? 이럴 때 바로 이 키셀바우 스위치가 재채기 멈춤 스위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끝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 눌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꼭 가르쳐 드리면 꼭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비빕니다. 시원하라고. 그러면 안에 키셀바우 부위가 상처가 나니까 아까 상처가 나면 찰과상이 좀 말씀을 드렸죠. 안 됩니다. 그럼 재채기 발생 스위치로 변합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입 테이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 테이프 붙이면 코로 호흡하는 게 줄어드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입 테이프라는 거는 보조 치료다. 왜냐하면 코에 숨기를 만들어 넣어서 코로 숨을 쉬게 하면서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코로 숨을 더 쉬게 되어졌을 때 큰 유익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치료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가 생명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모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그 진행되는 또 뒷 강좌들 속에서 이 코호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얘기들과 그런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우리가 100세 되는 날 한 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코로 세상을 여는 100세 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코는 생명의 통로라는 주제로 호흡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코프로 하고 키셀바우 스위치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2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 풀 때 열린 코로 풀기, 그다음에 키셀바우 스위치. 이 2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코를 관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